한번 보시죠. 토지개발 사업 개발 이익 중에서 일부를 공적인 영역으로 환수하는 개발 부담금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토지 공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 부담금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만 1,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에 고급 빌라를 지은 법인 대표 A씨. 개발 부담금으로 96억 원을 부과받았지만 파산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파산했다던 A씨는 이후 다른 회사를 신설했습니다. 거액의 개발 부담금을 꼼수로 회피했다는 의심을 사는 부분입니다. 그 법인이 해산하면은 그 사람이 추가로 법인을 나중에 신설했을 때 또 그 사람이 과점주 주고 이러면은 신설된 법인한테 할 수가 있어요, 부과를. 그래서 그 이천합세금으로 해서 지금 소송 중이고요. 이렇게 파산, 무재산, 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체납된 경우는 3천여 건, 액수로는 1,170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최근 개발이 집중된 경기도에서 672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감정평가사 직과 검증이나 체납 처분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부담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체납 이유로는 개발 부담금이 후손이 채권이고 빨리 완납해도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 등이 꼽힙니다. 개발 부담금을 꼼수로 회피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 납부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국토부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기도에서 670. 그럼에도 이걸 보시면 감정평가사 직가검증이나 체납처분 실효성 제고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발부담 체납하고 이거랑 솔직히 무슨 관련 있을까요? 관련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지가가 제대로 안 돼서 뭐 이제 다툼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지가 검증을 저기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사실 감정평가사도 제대로 검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뭐 지역 그 전문가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최고는 아니에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3의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도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개발부담금 먹튀에 대해서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개발부담금 체납 문제는 이게 토지가 근본이에요. 결국 이 토지 부동산이라는 특성 이런 때문에 다른 세금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세금들도 당연히 같이 체납될 거예요. 그런데 유독 개발부담금 체납 문제만 이렇게 문제시하는 이유가 뭔지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다른 세금하고 연계해서 해소 방안을 찾아야지,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에서 개발부담금 왜 체납됐냐 이렇게 문제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개발부담 체납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2017년 이게 지방세 체납 증가율인데 어떻습니까? 전북 이렇게 빨간색 좀 많네요. 근데 성남, 서울, 강원, 성남시 특히 30%나 감소가 됐죠. 한번 보세요. 이 행안부 자료인데 성남시 3년 만에 지방세 체납액 68.8 감소. 성남시는 역동적 징수 활동과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 등 차별화된 징수기법을 적용한 결과 3년 만에 지방세 체납액이 200원대로 진입했다. 파보세요. 여기 또한 87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이런 거를 전국 최초로 통합 성공하여 감소율을 보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당시에 그 성남시 체납 징수팀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전문 체납관리반 운영 이 팀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이렇게 보고를 해서 내부 결제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결국은 이 개발부담 체납은 지금 성남시 사례처럼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백날 헛발질 하지 말고. 제가 기억나는데 성남시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내부 결제 자료를 받아갖고,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여주 연천에 개발부담금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이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 성남시 사례 이런 거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세무 업무처럼 부과는 개발부담금 부서에서 하고, 체납 이런 거는 정말 전문가 집단이 체납 관리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부과에만 신경 쓸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 제주도 A씨처럼 징계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개인이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조직이 문제, 조직, 시스템 이런 게 문제지. 2018년 12월 5일날 여주에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7시 저녁 먹고 7시에 무슨 국토부 주관으로다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 그랬었는데, 밥 먹고 무슨 나같지도 않은 얘기 한다고
봐보세요. 성남시 사례를 보더라도 개별법에 우리 개발이익 환수법에 체납 관련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체납은 특정 부서에서 인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개발이익 환수법이 담당자를 괴롭히는 악법으로 만들지 말고 이게 쓰레기법으로 만들지 말고 하여튼 간 다음에 뭐 15개 시군, 7개 시군 연찬에 이렇게 누누이 강조한 대로 성남시 사례 따라 합시다. 예. 안타까워요. 법 개정 한다더니 법 개정도 안 하고. 예. 결론은 개발 부담금 업무, 세무 업무처럼 바꾸면 됩니다. 대한민국 그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제가 개발부담금 신나게란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부담금 정말 계속 뭐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데 정말 제대로 바꿀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처럼 이렇게 징계받지 않고 이게 징계받고 이게 결론은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다른 시군에 어떤 분은 징계를 받고 그만뒀어요, 공무원을. 참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 감사원 이런 징계라든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사장이 일을 시키는데 개발부담 업무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발부담 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업무. 그 시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시군구지, 시장 군수가 자기네들 뭐 지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수업무 시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데 시간 또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직원들이 복지를 누려야지 그 친절한 서비스라든가 정말 적극 그 행정이 나오겠죠. 근데 담당자 공무원이 스트레스 받고 지겨워 죽겠는데 국민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될 턱이 있을까요? 그 온전한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가는 거죠. 예. 정말 개발부담금만 하든지 해서 그런 서비스, 적극 서비스가 국민한테 전달이 돼서 개발부담금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